2022년 12월 31일 연말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제가 분석했던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에 대한 분석을 무작위 랜덤 118개 업체를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매출, 그 다음에 스루풋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순위를 한번 통계를 내 봤습니다. 사실 제가 통계에 그렇게 강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한번 좀 시도를 해 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랜덤 샘플한 118개 업체가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업종을 고려치 아니하고 무작위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표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랜덤 샘플에 의한 통계로 어떤 전체를 바라보는 게 통계학이라고 하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거를 좀 나눠서 좀 표현을 해 봤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169조 원대로서 이 한 군데 업체의 통계 때문에 어떤 통계 그래프가 크게 변화를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매출 순위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5조 원대 이상인 데를 한번 해본 건데요. 물론 이 중간에도 여러 회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무작위 선정한 샘플 업체 중에서 그래도 관심 있는데 그래도 이름이 나 있고 많이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띄는 게 50조 원을 하는 한국전력이 거의 4조 원 적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2조 한 5천억 적자가 났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이 좀 적자가 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적자가 났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적자가 났고, 삼성중공업 역시 거의 1조 원대 가까이 적자가 났고요. 조선업이죠. 대우조선해양도 1조 7천억 대나 그렇게 적자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슬픈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이렇게 영업이익률까지 이렇게 내봤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좀 표현을 해 봤어요. 계속적으로 1조 원대에서 한 5천억 원대 순위를 한번 이렇게 소팅을 좀 해 본 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향후 한국의 로키드 마틴으로 키운다 그런 게 있습니다만 분기에는 약간의 적자가 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매출액도 작지만은 영업 적자가 좀 크게 또 난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꺾은 선 그래프 성격으로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1조 원 이상 75개 업체입니다. 그러면은 요 가운데가 이제 제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천억 이상 1조 원 5조 원 100조 원 150조 원 이렇게 되는데 삼성전자 요거에 의해서 나온 거로 보면은 우리 이 그래프가
L자인데 거의 모든 업체가 다 이 제로선 가까이 뭐 큰 그 높이 차이가 안 느끼게 통계가 이렇게 보이죠. 요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통계 낼 때 극단치를 없앤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글쎄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극단치까지 놓고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 두 번째가 아마 그 포스코 홀딩스일 텐데, 요 밑에 그 나오는 업체들명은 엑셀에서 이 자기네들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뿌려주는 그런 방식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뭐 제가 임의로 뭐 이렇게 그 업체 이름을 집어넣은 거는 아니고요. 한국전력공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같이 L자형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한국전력공사 이 문제아로 보이죠. 이빨 빠진 것 같이 이렇게 뭐 매출은 뭐 50조 원대입니다만은 적자가 한 23조 원인가 그 3분기까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빨 빠지게 만든 게 이제 그 한국전력공사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 기업이라면은 결코 이렇게까지 영업을 안 했을 텐데, 책임지지 않는 그런 관료성이 있는 관료주의. 요즘 뭐 민간 기업도 뭐 관료주의 뭐 물들어 있는, 그게 뭐 미국 어떤 뉴스에서도 그런 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요런 그 L자형이 아주 가파르게, 예, 이건 뭐 그 절벽에서 그냥 뭐 욕조 곡선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요거를 이제 그래프식으로 해보면은 삼성전자가 유독 외롭게 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전력공사 깨서 그 매출액은 높습니다만은 이제 이 제로 포인트 밑으로 그 적자가 눈에 띄고 나머지들이 잔잔하게 보입니다. 이런 그 규모 때문에 다른 모든 기업들은 그냥 뭐 다들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깔리게 되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게 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그래서 제외를 해보면은 조금 좀 조금 더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두 번째 나타난 게 이게 한국전력공사일 거고요. 뒤따라서 오는 게 이제 한국가스공사 것 같습니다. 뭐 매출액은 높아도 그 뭐 영업이익은 별 일 없다 이런 얘기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일반 민간 기업들도 요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고, 나머지들은 그 뭐 한 5조 원, 10조 원 범위 내에서니까 한 5조 원 범위 내에서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선 정도로 보입니다. 아까 이 삼성전자 제외해서 다시 표현해 보면은 그 이빨 빠진 게 좀 더 극명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프가. 아까는 그 급격히 떨어지는 식으로 됐는데, 요거는 좀 이 경사도가 약간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 한 반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영업 이익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나는 거 폭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좀 표현이 되게 되네요. 이런 통계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아마 실력이 있어야 조금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제가 해봤다는데 의의를 좀 두어 주시는 거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한국 전력 때문에 무슨 이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다 수면이라면은 무슨 뭐랄까 뭐라고 그러죠? 그 깊은 그 바다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그 그래프가 보여주네요. 이런 그래프가 오로지 한 군데 말썽꾸러기 한국전력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 올해 내년 초에 전기료가 오르지 않을 수 없다. 뭐 지금 그렇게 이제 벌써 이 홍보들을 하고 있죠. 이 충격, 국민들 소비자들한테 충격을 좀 덜 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118개 업체를 다 그래프로 그리면은 완전히 L자가 직선적인 L자가 나오고, 삼성전자 제외해서는 아까 그 75개 업체 했을 때 모양으로 약간의 그 중간에 떨어지다가 한 번 더 얻어 터지고 떨어지는 그런 것 같은 어떤 계곡이 아니지 뭐 낭떠러지기 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출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좀 참고적으로 비교해서 봤고요.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의 그 비교표로 한번 해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영업이익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전력공사가 이제 이렇게 이게 무슨 S자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형태라고 얘기를, 나머지는 다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로 그냥 거기 돼 있다. 영업이익도 영업이익률과의 그 관계에서도 이런 상황이다. 그런 걸 좀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 영업이익률로만 보면은 조금 제로 기준선에서 그 영업 적자본 쪽이 그 기준축이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여기 좀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신세계 푸드 그 정도 선에서 나머지들은 모두 적자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흑자긴 한데, 이게 좀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는, 이렇게 좀 급격히 올라가서 쭉 안정선으로 해야 되는데, 다 고만고만하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이익률로만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우리가 3분기까지 경기가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또 노력들은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인데, 이게 더 누여질지 4분기 연말 실적을 나중에 내년도 뭐 3월 달이나 돼서야 분석이 가능한 공시기간이 늦어가지고 2022년 말 오늘로 마감들을 다 할 텐데, 결산 마감들을 이것이 위로 이렇게 계속 더 올라가는 업체들이 많을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완만히 아까처럼 떨어질지 매우 궁금합니다. 뭐 한국전력 저는 뭐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한국의 경제 현실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는 없어도, 랜덤 샘플이라는 게 나름대로 전체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통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뭐 이런 게 있을 때 아무래도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통계도 강하고 또 뭐 많이들 이 전문적인 식견들이 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적게 저조하게 이렇게 올라가지고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았다 하더라도 그 SK라든지 여기 뭐 솔루스 첨단소재, 시젠, 대한항공 뭐 이런 데가 나와 있는데 이 경영 성과하고 주가하고는 또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를 내면서 한번 그 생각도 해봤어요. 우측에다가 또 저 주가를 해 볼까 했는데 주가란 것은 그 2021년 말 그 주가 대비 얼마냐, 그런 식으로 또 별도 통계를 또 좀 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있는데 단순하게 전년 대비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이제 그 그래프가 복잡하게 되니까 어떤 그 이 매출 실적에 대한 그 순위 그 흐름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영업이익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올해 실적이,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 하나만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영업 적자가 나온 데가 좀 적고, 그래도 영업 흑자 쪽으로 어쨌든지 뭐 말하자면 많이 그 영업이익 폭이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 그래도 그 전반적으로 그 샘플링 한 데 중에서는 그래도 많이들 노력들을 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영업이익률이 10% 넘으면은 그나마 그래도 양질의 그 회사들일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그 10% 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죠. 왜냐면은 그 매출이익에서 이제 판매 관리비 뭐 이런 거를 빼는데, 이제 그 스루프 쪽에서는 일단 운영 비용 전체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향후 또 통계를 이 샘플링을 뭘 어떻게 하느냐, 피벗 테이블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도 통계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뭐 하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제가 엑셀에서 뭐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뭐 한국 돌아가는 경제에 대한 그것도 흐름이면 흐름이랄지 그렇게 좀 인식을 좀 하고 싶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연간 실적이 오늘로써 마감이 되겠습니다만은, 분석은 아무래도 내년도 3월 달이나 공시가 돼야 22년도 연간 실적이 나올 것이고, 그동안에 저는 할 수 없이 3분기 실적을 또 랜덤에서 추가적으로 또 분석들을 좀 해보면서 그 횟수는 좀 줄어들더라도 뭐 스루프 타임즈로 또 이 생존을 주제로 한 그런 것들도 또 좀 계속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 많이 제가 좀 뭐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여삐 좀 봐주시고 좀 새로운 그 스루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좀 써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